디지몬은 게임, 다마고치, 애니, 피규어 등 수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디지몬 게임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디지몬 레이싱 2004년 4월 1일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한 게임이고요. 디지몬 럼블 아레나처럼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닌 미국에서 만든 디지몬 레이스 게임입니다. 좀 마리오 카트 아류작 느낌에다가 솔직히 디지몬 요소라고는 카트를 타고 있는 캐릭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디지몬 껍데기를 씌운 마리오 카트 느낌의 게임입니다. 26번째 디지몬 배틀 크로니클 2004년 7월 29일 플레이스테이션 2, 엑스박스, 게임큐브로 출시했습니다. 디지몬 테이머즈 배틀 에볼루션의 후속작인 액션 게임입니다. 이제 프론티어 디지몬들이 추가가 됐고 플랫폼이 바뀐 것답게 최대 4인까지 대전이 가능하게 게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한정으로는 국내에 정발된 작품입니다. 27번째 디지몬 월드 X 2005년 1월 6일 플레이스테이션 2, 엑스박스, 게임큐브로 출시했습니다. 이제 디지몬 제볼루션이죠. 그 제볼루션의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는 디지몬 월드 시리즈인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제 디지털월드에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안전을 지키는 조직인 DSG의 소속의 디지몬으로서 이제 로얄 나이츠의 음모를 저지하는 스토리입니다. X항체가 등장하는 이름답게 X항체 스토리가 등장하겠죠. 이제 이라고 주장하는 사족을 왜 붙였냐면 제볼루션의 세계관이라고 홍보를 했다는데 막상 게임 플레이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지몬 스토리 2006년 6월 15일 닌텐도 DS로 발매한 게임이고요. 디지몬 세이버즈와 같은 세계관인 최초의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 육성 RPG 게임입니다. 이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는 최근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 주인공 학생이 디지몬에 관한 소문을 듣고 디지털 월드로 들어가 테이머 킹에게 도전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NPC로 디지몬 세이버즈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디지몬 수는 약 300여 채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한국에서 황팔의 디지몬 RPG라는 알만툴로 만든 팬게임을 즐겼던 사람이라면 좀 익숙한 크로노몬, 이 디지몬 스토리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29번째 디지몬 세이버즈 어나더 미션 2006년 11월 30일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를 했고요. 이제 이 게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AI가 계산해가지고 디지몬들의 성격이나 좀 기분이 달라지는 세이버즈 세계관의 드라마틱 RPG 게임입니다. 사실 말이 AI지 그냥 정해져 있는 로직을 따라가는 거죠. 세이버즈의 주인공들을 플레이하고 7대 마왕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켜나가는 스토리입니다. 30번째 디지몬 스토리 썬버스트 문라이트 2007년 3월 29일 닌텐도 DS로 발매한 게임이고요. 이제 포켓몬 골드 실버처럼 하나의 게임을 두 개로 나눠서 나온 디지몬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육성 RPG 게임입니다. 이제 올림포스 12신이 되는 아폴로몬과 디아나몬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인데 썬버스트에는 아폴로몬, 문라이트에는 디아나몬이 등장하겠죠. 이제 선샤인 지구와 다크문 지구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라이벌 관계인 상태로 디지털 월드에서 일어난 이변을 각자의 입장에서 조사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인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와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31번째 디지몬 챔피언십 2008년 2월 14일 닌텐도 DS로 발매한 게임이고요. 4년마다 개최되는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몬을 육성하는 육성 배틀 게임입니다. 한국에도 발매가 됐었죠. 플레이는 그냥 다마고치랑 같은 방식이고 닌텐도 게임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멀티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또 친구랑 배틀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32번째 디지몬 스토리 로스트 에볼루션 2010년 7월 1일 닌텐도 DS로 발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게임과 디지몬 챔피언십 사이에 한국에는 또 디지털릭에서 디지몬 마스터즈라는 게임을 최초로 출시했고요. 아무튼 이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육성 RPG 게임입니다. 디지털 월드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스스로 테이머를 찾으러 온 아구몬과 만나서 디지털 월드를 여행하는 스토리이고요. 주인공들의 복장이나 생김새가 디지몬 프론티어의 주인공을 좀 연상시키고 근데 좀 그림체 보면 되게 디지몬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를 좀 의식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림체가 너무 포켓몬 같습니다. 이때의 고집을 지금까지 이었으면 디지몬이 더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33번째
디지몬 스토리 초 크로스워즈 블루 앤 레드 2011년 3월 3일 닌텐도 DS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디지몬 크로스워즈를 기반으로 만든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육상 RPG 게임입니다. 이제 크로스워즈의 주인공인 타이키, 강태성이죠. 강태성이 디지털월드에 소환돼가지고 여행하는 스토리고 뭐 그냥 평범한 스토리 게임인데 이것도 좀 공식 일러스트에서 포켓몬 냄새가 많이 납니다. 34번째 디지몬 콜렉터즈 2011년 11월 8일 모바일로 출시한 최초의 모바일 디지몬 게임입니다. 이제 디지몬 카드를 이용한 TCG 스타일의 스마트폰 컬렉션 앤 합성 진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좀 디지몬들의 무기나 디지몬들의 요소 등을 좀 따로 카드처럼 그려놔가지고 자세히 볼 수 있고, 흔히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그 여성형 디지몬들의 야식꾸리한 일러스트는 대부분 이 디지몬 콜렉터즈에 등장했어요. 현재는 서비스 종료됐다고 하네요. 35번째 디지몬 월드 리디지타이즈 2012년 7월 19일 PSP로 나온 게임이고요. 7년 만에 출시한 디지몬 월드 시리즈인 디지털 육상 RPG 게임입니다. 또 이름답게 컨셉은 원점으로의 회귀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좀 디지몬 월드 2, 3를 거쳐가면서 변화해가지고 실패했던 작품을 좀 인정을 하고 다시 디지몬 월드 1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새로운 게임이죠. 디지몬 월드의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36번째 디지몬 크루세이더 2012년 12월 3일 모바일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2011년 존재하던 디지몬 온라인 카드 배틀 게임의 후속작인 카드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좀 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그드라실이 사라져요. 디지털월드 규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음 대통령 모두가 다음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좀 싸워요. 근데 마구잡이로 싸우면 안 되니까 엔제로몬이 이제 카드를 다룰 수 있는 인간들을 불러서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정을 하고요. 인간들이 전장에 참여해 카드 배틀을 하며 배틀에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유피테르몬, 아이기오몬, 플루토몬 등 올림포스 12신이나 그와 관련된 디지몬들이나 스토리 등이 이 게임에서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37번째 디지몬 어드벤처 2013년 1월 17일 PSP로 발매한 디지몬 어드벤처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행해가는 드라마틱 RPG 게임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의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듯이 만들어졌고, 게다가 거의 풀 더빙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일본어.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메탈가루몬과 워그레이몬을 제외한 다른 선택받은 아이들의 초특급 진화, 워프 진화죠. 그 워프 진화 씬이 이 게임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드벤처의 팬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38번째 디지몬 월드 리디지타이즈 디코딩 2013년 6월 27일 닌텐도 3DS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이제 리디지타이즈의 확장판 느낌인 디지털 육상 RPG 게임입니다. 전작품하고는 플랫폼이 좀 달라졌고 디지몬들의 X항체나 스토리,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어 나온 이것도 DLC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39번째 디지몬 포춘 2013년 7월 11일 PC로 등장한 게임이고요. 디지털 월드를 탐험하거나 시설을 구축하고 악당 디지몬과 아레나에서 싸우는 등 육상 RPG 게임입니다. 소원 프로그램하고 포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봉인된 바이러스를 좀 해결해가지고 디지털 월드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스토리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40번째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2015년 3월 12일 PS 비타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아직까지도 디지몬 게임 최고의 퀄리티로 생각되는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의 육상 RPG 게임입니다. 이제 전뇌 탐정이 되어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며 인간 세계와 디지털 월드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좀 VR 세계 같은 느낌이죠. 이 게임이 19년도에 스팀,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해가지고 플레이가 가능해졌고, 등장하는 디지몬들이 모든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기술의 이펙트를 볼 수 있고, 사운드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또 엔제로몬과 레이디 데블몬의 합치진화 조그레스죠. 마스테몬이 첫 등장한 작품이 이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입니다. 이 게임은 좀 성인이 된 디지몬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좀 어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임이에요. 41번째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 2016년 3월 17일 PS 비타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이제 이 게임과 사이버 슬루스 사이에 한국에는 모바일 디지몬 게임인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1이 출시가 되었죠. 자, 넥스트 오더는 디지몬 월드 시리즈인 육상 RPG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몬 월드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초반에 밸런스 조정에 실패해가지고 좀 비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게임이 이제 2023년에 스팀하고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출시하면서 원래 한글판이 없었다가 한글판이 추가가 됐어요. 오메가몬 즈월트 D와 오메가몬 알터 B가 첫 등장한 게임이 이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입니다.
42번째 디지몬 링크즈 2016년 3월 24일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이고요. 디지몬을 뽑아서 육성하고 진화시키고 성장하며 배틀하는 커맨드 배틀 RPG 게임입니다. 이제 사이버 슬러스의 시스템과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원래 일본 서버만 있다가 한국에도 정식 출시를 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서비스가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었는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43번째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 2016년 10월 1일 닌텐도 3DS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를 기반으로 만든 수직 육성 덱 배틀 RPG 게임입니다. 이제 어플몬과는 동시간대지만 좀 다른 무대를 다룬 평행세계라고 합니다. 이 신기하게 애니메이션보다 좀 더 빨리 공개가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포켓몬 7세대의 시작인 포켓몬스터 썬문하고 발매일이 겹쳐서 판매율이 매우 저조했다고 하네요. 이 시장 조사를 안 했나? 썬문 발매일이면은 이거 발매일 미뤄도 다들 그러려니 할 텐데 굳이 겹쳐낸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44번째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 인터내셔널 에디션 2017년 2월 16일 플레이스테이션 4로 나왔고요.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 이식판인데 플레이스테이션 4로 이식하면서 난이도를 좀 높이고 그래픽을 향상하고 디지몬하고 이벤트 추가 좀 확장판 느낌으로 발매된 게임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한 한글판은 이 인터내셔널 에디션으로 발매가 됐지만 원래 우리나라엔 넥스트 오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빠져가지고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45번째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2017년 12월 14일 플레이스테이션 4, PS 비타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사이버 슬루스의 확장판인 육성 RPG 게임입니다. 이제 이 작품을 기준으로 한일 동시 발매가 됐고 원래 사이버 슬루스는 한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슬루스와 합본판 형식으로 발매해서 한글판으로 사이버 슬루스와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두 게임 모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사이버 슬루스는 전뇌 탐정이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스토리라면 이제 해커스 메모리는 같은 시간대 같은 세계관의 해커 캐릭터로 뒷무대를 진행하는 그런 느낌의 스토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슬루스보다 아니지만 나름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디지몬 리얼라이즈 2018년 6월 25일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이고요. 이제 디지몬 링크즈 다음으로 나온 모바일 우정진화 디지몬 RPG 게임입니다. 디지몬 링크즈의 후속작으로 이제 테이머즈에 나온 리얼라이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인간계 디지몬이 등장해 디지몬과 파트너를 맺어 특정 디지몬을 퇴치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디지몬 리얼라이즈도 한국에 출시했었는데 지금 서비스가 종료가 됐죠. 모바일 게임이 돈이 안 되나? 47번째 게임인 디지몬 서바이브입니다. 2022년 7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가 됐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한 디지몬 게임이며 장르는 텍스트 어드벤처 플러스 전략 배틀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까지 디지몬 게임에 없었던 좀 새로운 콘셉트의 게임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좀 디지몬 어드벤처처럼 소년소녀들이 미지의 세계에 가서 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그런 디지몬의 왕도적 스토리를 따르는 건 동일한데 이제 기존 시리즈는 모두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는 이겨내지 못하고 약한 마음에 져버리는 인간들을 주역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디지몬 시리즈에 없었던 좀 어두운 내용들을 다룬 사이버 슬루스보다 좀 더라고 하기엔 많이 어두운 그냥 완벽하게 어른이 된 디지몬 팬들을 위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나 디지몬들의 진화, 모든 스토리가 달라지면서 그래가지고 좀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죠. 플스5, 엑스박스, 스팀, 윈도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한글판을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몬에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함께 1998년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현재 디지몬 게임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봤고요. 이게 뭔가 2004년부터 디지몬 게임이 출시한 텀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4년, 2년, 콘솔로 따지면 이제 사이버 슬루스랑 서바이브 사이에 5년이 텀이 있었죠. 굉장히 텀이 길어졌는데 이 서바이브가 잘 팔린 만큼 앞으로 디지몬 게임 같은 게 더욱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